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질문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공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방법을 새롭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섬세한 관찰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섬세한 관찰을 소재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어느 공신의 학습법 목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섬세한 관찰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 학생은 맨 앞에 놓여져 있는 목차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골격을 세워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봐도 지나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살펴본 후에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때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에서 기억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늘 주머니에 메모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메모지, 수첩 그러면 우리 기자들 생각하죠? 기자들은 항상 작은 펜과 작은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기록을 하죠. 또 기자들뿐만 아니라 작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메모하는 과정 속에 관찰했었던 내용들을 풀어쓰게 되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이지만 그동안 지나쳐 버렸던 것들까지도 섬세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키워드만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안정된 자리에 와서는 키워드 메모한 것을 펼쳐보는 것이죠. 마치 드라마를 연상하듯 쭉 펼쳐서 서술해 나가는 것. 이것도 좋은 공부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섬세하게 대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후에 키워드를 메모하고 메모한 노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기술한 것을 보지 않고 혼자 중얼중얼 거려보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의 목소리로 프리젠테이션 해보는 거죠. 칠판이 있다면, 또 집안에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거기에 체계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서술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 아니면 학교에 와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나요? 내가 나의 선생이 돼서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공부한 것을 친구들에게 강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책을 보고 익히고 또 암기한 것보다 훨씬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언제든지 작은 것일지라도 섬세하게 관찰을 해보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키워드만 메모하자. 키워드를 메모한 것을 집에 와서 또는 책상 앞에 앉아서 서술해보자. 서술한 후에는 혼자 중얼중얼 나름대로 프리젠테이션 해보고 상황이 되면 친구나 가족 앞에서 강의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틀, 골격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보고자 하는 것에 기출문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그래야지만 아무거나 산만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시험의 기출문제 적어도 3, 4년치는 다양하게 찾아서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 몰랐던 것은
노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것을 일명 오답 노트라고 하는데 단순히 틀린 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맞춘 것일지라도, 즉 정확하게 맞힌 것일지라도 그것을 메모해서 별표 쳐놓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만 기록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신선한, 그리고 참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꼭 별표를 쳐서 여러분 익혀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언젠가는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틀린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맞힌 것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오답 노트를 매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치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보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흥얼거리면서 넘겨보는 것이죠. 눈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만 반복해봐도 내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열흘로 끝나면 되지 않고 또 한 달, 두 달 후에 또 그렇게 살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채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자 하는 분야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접근이 아니라 완벽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묻지 말고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해서 메모하고 익히는 학습만이라도 오늘 시작해보죠. 또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부 방법 몰라서 못하나 실천을 안 해서 못하지. 참 따끔한 춘 거죠. 방법 몰라서 못하나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서이다 라고 따끔한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유튜브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 속에서 좋은 학습 방법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학습 방법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라. 참 재밌네요. 유튜브를 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학습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유튜브는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유튜브 보는 시간은 상당히 소모전이 되겠죠.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락 예능 유튜브는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들도 참으로 많이 연구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여러분만의 잘할 수 있는 것 소재를 하나 잡아서 유튜브 활동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군요. 지금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5년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이다 라고요. 뭐 그분의 이야기에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도 인류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부정적으로만 살피지 말고 부정적인 것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힘, 그것도 역시 섬세한 관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